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5월 중에 폐쇄하고 또 한미 전문가와 언론인을 초청해 그 장면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내용인데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직접 드러냈습니다. 미국과 신뢰가 쌓이고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선 서로 30분 차이가 나는 서울과 평양의 시간도 통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간 표준시가 다른 걸 두고 시간부터 통일하자고 제안한 건데 2년 8개월여 만에 서울 표준시로 다시 맞춰지게 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는 반가운 소식이라며 3, 4주 안에 북미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작업을 서두르면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종전선언도 올해 안에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 정상회담 당일 만찬장의 뒷이야기도 공개됐습니다. 순서에 없던 공연이 즉석에서 이뤄지고 친밀한 대화가 이어지면서 만찬은 예상 시간을 40분 넘긴 뒤 끝났습니다. 화제가 됐던 환송 행사 하나의 봄을 기획한 작곡가 정재일 씨를 오늘 뉴스룸에서 만나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이어 두 딸인 조현아, 조현민 씨도 해외에서 명품을 몰래 들여왔다는 제보가 관세청에 접수됐습니다. 관세청이 이에 관여한 대한항공 직원을 부르기로 했는데 관련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세 모녀 모두 사법 처리가 될지 주목됩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풍계리 핵실험장의 문을 닫기로 했던 북한이 그 폐쇄 장면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제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김정은 위원장은 5월 중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이때 한미 전문가와 언론인을 초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첫 비핵화 조치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보이려는 걸로 풀이됩니다. 북한의 이런 모습에 트럼프 대통령도 3, 4주 안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반도는 숨가쁜 5월을 보내게 됐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부의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폐기 시한은 5월 중으로 못 박았고 이 과정을 대외에 공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와 언론인들을 조만간 북한으로 초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북부 핵실험장의 위치를 풍계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풍계리 실험장 폐기를 발표한 바 있는데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시기와 공개 방식까지 약속한 겁니다.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다. 갱도가 일부 붕괴되는 등 노후화돼 북의 실험장 폐기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란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기존 시설보다 더 큰 두 개의 갱도가 건재하다며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즉시 환영의 뜻을 밝혔고 북측이 준비되는 대로 일정을 합의해 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 전엔 핵실험장 폐쇄가 실시될 걸로 보인다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주변국에도 김 위원장의 발언이 전달됐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우리가 왜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냐 이렇게 말했다고도 합니다.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중요한 맥락이 들어있습니다. 북한이 생각하는 체제 보장의 정의가 뭔지 드러내면서 비핵화 의지도 직접 표현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두 정상이 마주 앉은 27일 오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뜸들이지 않고 5월 중에 핵실험장을 폐쇄할 수 있다는 말을 꺼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오늘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뤄질 미국과의 대화를 언급하면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겁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 미국과 신뢰가 쌓이고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고.
가을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처럼 미국과도 여러 차례 만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이 우리와 대화를 해보면 내가 남쪽이나 태평양상으로 핵을 쏘거나 미국을 겨냥해서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김 위원장이 조선전쟁의 아픈 역사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결코 무력 사용은 없을 것이라 확언한다고 말했다고도 밝혔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공개하겠다는 이번 북한의 결정은 10년 전 영변의 냉각탑 폭파 중계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일각에서는 냉각탑 폭파 이후에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우려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당시와 지금을 똑같이 볼 수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풍계리는 6번의 핵실험이 이뤄진 곳이고 아직도 핵실험이 가능한 곳입니다. 껍데기에 불과했던 냉각탑 폭파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에선 총 6번의 핵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2006년 동쪽 갱도에서 처음으로 핵실험이 있었지만 갱도의 길이가 짧아 곧장 폐쇄됐습니다. 북한은 이후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갱도를 뚫었고 이곳에서 나머지 5번의 핵실험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잇따라 여진이 발생했고 갱도 일부가 무너지면서 북쪽 갱도 역시 사용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앞서 2개의 갱도 외에 나머지 갱도들도 폐쇄하겠다고 한 겁니다. 일부에서 못 쓰게 된 것을 폐쇄한다고 하는데 와서 보면 알겠지만 기존 실험 시설보다 더 큰 2개의 갱도가 더 있고 이는 아주 건재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풍계리 핵실험장엔 남쪽과 서쪽에 각각 1개씩의 갱도가 새롭게 지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로스도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 2개의 갱도에서 핵실험이 가능하고 완전 가동이 가능한 상태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는 2008년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평가됩니다. 탑을 폭파해도 강물을 끌어다가 별도로 냉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의미의 그 동결은 아니었죠. 핵무기 고도화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냉각탑 폭파 때 녹화 중계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생중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런 모든 조치를 5월 중 실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비핵화를 선제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남북 정상회담의 모멘텀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예, 오늘 이런 이야기들은 당초 이 남북 정상회담 당일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을 청와대가 정리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어떤 배경이 있고 또 회담 이후 주변국에는 어떻게 그 내용을 지금 알리고 있는지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재윤 기자, 북한이 핵실험장 폐기를 대외 공개하기로 한 이번 결정, 일단 청와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청와대는 이런 결정은 김정은 위원장이 향후 논의될 북핵 검증 과정에서 북한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걸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때문에 추후 북미 정상회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이 핵 사찰과 검증 관련해서도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직접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핵을 갖고 어렵게 살겠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솔직한 화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청와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상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의 정의를 내린 걸로 보인다는 게 여러 관계자들의 분석입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우발적 군사 충돌과 확전 위험이 문제라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방지하는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만큼 이 부분도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예,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정의다 이런 해석인 거군요. 자,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생각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가능하게 해준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잘 통할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을 내비쳤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높이 평가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이 부분이 계속 관심사입니다. 이 북미 정상회담이 어디에서 열릴지 그 장소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두 정상은 통화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가급적 조속히 개최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또 북미 회담의 유력 후보지 두세 곳을 놓고 의견을 서로 교환했습니다. 일단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과 판문점 북측 지역을 포함한 북한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현재로서는 몽골과 싱가포르 등이 우선 유력 후보지로 거론이 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한국을 후보지 중 하나로 추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죠. 오늘 또 이제 문 대통령이 일본의 아베 총리와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의 태도가 좀 달라진 면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아베 총리도 이번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밝힌 데 대해 높이 평가했고요. 또 특히 이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전향적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는데요. 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변화된 상황들을 보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걸로 보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도 있었는데 이 통화에서는 이 두 정상은 남북러 삼각 협력 사업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의 토대가 될 거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면서 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한층 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 4주 안에 회담을 하게 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당초 6월 초가 될 거란 이야기도 나왔었지만 앞으로 한 달 안에 미국과 북한 두 정상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So we're going to have hopefully a very successful negotiation over the next 3 or 4 weeks. And we'll be doing the world a big favor.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주 워싱턴에서 열린 지지자 유세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5월 말에서 6월 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일정을 앞당겨 5월 중으로 특정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만남이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성사와 관련한 모든 공을 자신에게 돌렸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이 노벨상을 받아야 한다고 외치자 미소를 지으며 화답했습니다. That's very nice. Thank you. 북미 정상회담의 밑그림을 그렸던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회동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다룰 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I had a clear mission statement from President Trump. When I left there, Kim Jong-un understood the mission exactly as I've described it today.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의 목표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덧붙였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일본과도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도 대화할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문 대통령에게 전했습니다. 남북, 북미에 이어 북일 관계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일 관계 다리를 놓는 데에도 기꺼이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아베 총리가 북한과 대화 의사를 갖고 있고 특히 과거사 청산에 기반한 국교 정상화를 바라고 있다고 전달한 겁니다. 김 위원장도 언제든 일본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자국민의 납치 문제를, 북한은 전후 피해 보상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입버릇처럼 말해왔던 최대한의 압력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具体的に北朝鮮が報道を取るよう我々も努力をしていこうということで一致をし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 아베 총리는 일본이 소외됐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한미 정상과 서둘러 전화회담을 가졌습니다. 북한이 대화에 나선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를 리드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우리 시간 기준으로 삼는 표준 자오선이 한반도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한참 떨어진 위치, 일본 열도 중심부를 지나는 동경 135도 선이기 때문입니다. 도쿄에 훨씬 가깝군요. 예. 그래서 아까 보신 그 해시계와의 오차를 없애기 위해서는 서울을 지나는 이 127도 부근을 맞춰야지 되는데 북에서 이번에 127.5도를 기준으로 바꾸면서 시간을 30분 늦추겠다고 했죠. 3년 전 북한이 우리보다 30분 늦은 이른바 평양시를 적용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 전해드렸던 팩트체크입니다. 남북 간의 표준시가 달라지면서 그동안 혼란도 많았는데요. 고위급 접촉 때는 서로 정한 시간에 맞춰서 도착을 해도 북측이 30분 늦게 오는 바람에 우리가 기다리는 일도 잦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혼란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 내외를 만난 자리에서 시간부터 다시 통일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평화의 집 대기실에는 벽시계 2개가 걸렸습니다. 서울은 11시 46분, 평양은 11시 16분입니다. 이 장면을 본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표준시보다 30분 늦은 평양 표준시를 우리 쪽에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하나는 서울 시간, 다른 하나는 평양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를 보니 매우 가슴이 아팠다며 북과 남의 시간부터 먼저 통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같은 표준시를 쓰던 우리 측이 바꾼 것이니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5년 8월 일본 잔재 청산을 이유로 일본의 표준시 대신 동경 127.5도를 기준으로 새롭게 평양시를 만들어 적용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개성공단 입출입 시간 조율 등 남북 교류 과정에 불편함이 있었고 지난 27일 두 정상이 군사 분계선을 넘을 때도 시차 때문에 취재기자 간에 혼선이 일기도 했습니다. 표준시 통일에 대한 의지는 남북 경제협력과 교류 등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동질성 회복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큰 걸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남북 정상이 만난 지 이제 이틀이 지났지만 회담에서 나온 중요한 이야기들 지금 계속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부 안익은 기자와 함께 그 의미 하나하나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은 기자, 일단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하는 장면을 공개하겠다. 이 내용이 지금 계속 화제인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의식한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청와대도 향후 핵 검증 과정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도 핵 검증에 임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핵 실험장은 비핵화 대상 중에서도 핵심 시설인데 이를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 선제적으로 폐쇄하고 또 이를 한미 전문가와 언론인에게 공개해 투명하게 검증에 임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입니다. 과거 6자회담 국면에서 이 살라미로 비핵화 단계별로 보상 조치를 요구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살라미. 그러니까 햄을 자르듯이 조금씩 하나하나 보상을 요구하면서 조치를 취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이야기군요. 네네. 자,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그런 이야기 계속 나왔습니다. 이 풍계리 핵실험장이 어차피 못 쓰게 된 것, 그동안의 실험으로 못 쓰게 됐는데 결국 그렇게 된 거를 폐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번에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6차 핵실험 직후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서 그 여진이 많이 발생하면서 더 이상 핵실험장은 못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그런 보도도 있었고요. 김 위원장은 기존 것보다 더 큰 2개의 갱도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제가 오늘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더니 서쪽, 남쪽의 3번, 4번 갱도가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 잘 만들어 놨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미국 전문가들도 그런 분석을 내놓은 바가 있었죠. 자, 지난달부터 그런데 좀 길게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비핵화를 놓고 이제 조금씩 진전된 발언 계속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50여일 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은 발언과 조치들을 좀 보면은요. 대북 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군사적 위협 해소 그리고 체제 안전 보장만 되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했고요. 지난 20일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선 선제적으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제 판문점 선언엔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를 집어넣었고요. 오늘은
핵실험장 폐쇄를 아예 공개한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신뢰가 쌓이고 미국이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며 솔직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상 이번에 나온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좀 다시 풀어보면은 미국과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고 군사적 위협이 없어지면은 핵을 포기하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과의 신뢰가 쌓인다라는 것은 사실상 북미 간 관계 개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종전과 불가침 약속이란 건 정전 체제의 평화 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대로 군사적 긴장 상태만 완화가 된다면 핵을 갖고 제재를 받아가며 어렵게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예. 이건 역으로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함께 이 같은 조치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최근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도 상당히 또 이례적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김정은 위원장과 서로 말폭탄을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은 부쩍 분위기가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네, 어젯밤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말을 보면요, 김정은 위원장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가능하게 해준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예.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 잘 통할 것 같다. 이런 예.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최근에 김 위원장이 매우 많이 열려 있고 훌륭하다며 존중의 뜻을 표시하기도 했고 김 위원장과의 만남이 대단할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로 상대방을 띄워주는 모습입니다. 참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그런 변화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고조됐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리틀 로켓맨, 병든 강아지 이렇게 불러댔고요. 그랬죠. 김 위원장은 늑다리, 불망나니, 깡패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예. 올해 김 위원장 신년사를 놓고도 핵 버튼이 어느 게 더 크다 이렇게 신경전을 또 벌이기도 했는데 불과 넉 달도 안 되는 사이에 180도 분위기가 전환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안익은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 남북 정상은 관계 개선에 속도가 중요하다는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말리마 속도전을 통일의 속도로 삼자고도 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장성급 군사회담을 시작으로 여러 일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판문점 선언은 장성급 군사회담의 개최 시기를 5월로 못 박았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이 회담에 대해 당초 11월 개최가 거론됐지만 5월로 앞당긴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적십자 회담과 고위급 회담도 다음 달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입니다. 6월엔 6.15 민족 공동행사가, 8월엔 이산가족, 친척 상봉과 아시안게임 공동 참가가 예정돼 있습니다. 올해 하기로 한 종전선언은 구체적인 시기를 못 박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답방도 가을로만 정해놨습니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와 동해선과 경의선 등 철로 연결, NLL 일대 평화수역 설정 등도 구체적인 시점은 미정입니다. 이런 일정들은 5월 중 열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좌우될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실행해야 될 것들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 또 관련 국가들과 협의를 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비핵화 조치가 진전되고 여기 연동된 대북 제재 완화 등이 이어질 경우 남북 관계 개선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회담이 끝나고 이어진 만찬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을 통해 일부 공개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었죠. 오늘 청와대가 그 뒷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남북 모두가 즐겨 듣는 우리 가곡 고향의 봄. 예정에 없던 공연이지만 사회자의 깜짝 부탁에 오연준 군이 흔쾌히 무대에 올랐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노래를 듣는 이설주 여사의 눈시울은 붉어지고 김여정 부부장과 현송월 단장 등은 가사를 따라 불렀습니다. 만찬 메뉴는 평양냉면이었습니다. 사회자가 정상회담을 축하하는 시민들 발길로 남측 평양냉면집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자 참석자들 모두가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술잔이 돌자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습니다.
서로 자리를 바꿔가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남측 인사들은 김 위원장에게 번갈아 다가가 술잔을 권했고 김 위원장은 꽤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도 술잔을 기울이며 참석자들과 어울렸습니다. 오후 6시 30분에 시작된 만찬은 예상 시간보다 40분을 넘긴 9시 10분이 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억지로 만찬을 끝내야 할 정도로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고 전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네, 이렇게 청와대가 전한 만찬 분위기는 화기애애합니다. 만찬이 끝난 뒤 남북 관계자들의 대화나 스킨십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묻어났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만찬장을 걸어 나오는 현송월 단장과 가수 조용필, 윤도현 사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이들은 얼마 전 평양에서 함께 공연했습니다. 현 단장이 자리를 바꿔달라고 하자 조용필은 흔쾌히 자리를 양보합니다. 사실은 지금 다음 공연에 건투를 빌어주는 모습은 친한 선후배 같습니다. 무슨 쉬시라고 그러시면 잘 갔다 오십시오. 또 만나요. 예. 다시 만납니다. 호쾌한 성격으로 알려진 현 단장은 공연을 기획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에게도 수고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탁 행정관과 포옹을 하고 한참 웃으며 얘기를 나눴습니다. 실무자들은 공식적인 관계를 뛰어넘어 개인적인 친분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보입니다. 만찬에서 마원춘 국무위 국장 옆자리에 앉았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제 파괴하는 건 끝났다면서 마 국장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이번 회담 남측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도 북한 김영철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손을 잡은 채 걸었습니다. 만찬 분위기를 반영하듯 두 정상의 얼굴에도 미소가 이어졌습니다. 정상 내외가 자리에 앉자 본격적인 환송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눈발이 날리는 철조망에 나비가 날아와 앉고 철조망은 이내 꽃으로 뒤덮입니다. 배경음악은 고향의 봄. 두 정상은 손을 맞잡고 가까이 섰습니다. 공연이 모두 끝나고 배웅의 시간. 두 여사는 걸어가면서도 귓속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가 김 위원장에게 인사를 건네고 포옹도 이어집니다. 차에 오른 김 위원장은 창밖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함께 손을 흔들던 문 대통령은 벅찬 듯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김정숙 여사와 이설주 여사는 나이 차이가 34살입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퍼스트레이디로는 동등했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두 퍼스트레이디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이설주 여사는 마중을 나온 김정숙 여사를 보곤 감사의 마음부터 전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두 정상의 친교 산책 대화 모습을 본 소감을 전하자 미래는 번영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사는 김 여사의 이번 회담에서의 역할을 치켜 세우기도 합니다. 표가 있는데 여사께서 자본시장 내일까지 많은 관심을 벌리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제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이렇게 봤는데 문 대통령도 두 영부인의 교류를 응원했습니다. 두 분이 전공적 지식하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 간의 문화예술의 교류 그런 데서 역할을 좀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일이 항상 잘 되도록 그래서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여사는 김정숙 여사와 자신이 모두 성악을 전공해서 더 가깝게 느껴진다며 예술 산업에 함께 힘을 보태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성악을 전공한 김 여사는 서울 시립합창단에서 활동한 적이 있고 이 여사 역시 예술전문학교를 나와 은하수 관현악단에서 가수로 활동했습니다. 이 여사의 대외 활동은 북한이 정상국가로 변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지난달 북중 정상회담 땐 김정은 위원장과 동행해 시진핑 주석 부부와의 일정을 소화했고 이달 중국 공연단이 북한을 방문했을 땐 김 위원장 없이 처음으로 단독 행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예, 앞서도 잠시 나왔지만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눈길을 가장 끌었던 것 중 하나가 이 평화의 집을 배경으로 펼쳐졌던 환송 공연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뭉클했고 이번 회담의 하이라이트라는 평가도 있었죠. 그 장면 잠시 보겠습니다. 네, 바로 저기에서 피아노를 열정적으로 치신 분, 이번 공연을 기획한 정재일 씨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궁금하셨던 분들도 많을 텐데 사실 그간 뭐 봉준호 감독의 옥자 OST도 맡으셨고 또 영화 OST 작업들, 뮤지컬 음악도 맡고 또 중요 만찬 행사도 기획하시고 작곡가 겸 연주가 겸 음악 감독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이번 같은 경우에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또 남북만 지켜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시선이 집중되는 거라 부담감도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틀이 있었습니다. 이틀이었습니까? 네, 음악을 만들고 이제 영상을 그 이후에 제작했어야 돼서요. 그래서 부담감보다는 어쨌든 감동이 있는 어떤 음악을 만들어야 되고 모두가 다 느낄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뢰가 들어온 게 이틀 전이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상회담으로부터 아흐레 전인데 그로부터 이틀 후에 음악을 완성해서 영상팀에 드렸어야 됐어요. 이틀 만에 이루어진 작업이네요. 네. 이번 공연을 보니까 크게 세 곡, 아리랑, 새야새야, 파랑새야, 고향의 봄 이런 곡들을 담았잖아요. 나름의 구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7분가량의 음악을 의뢰를 받았고요. 그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게 우리 민족의 역사와 나아갈 길을 표현했으면 했고 그 이야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남과 북이 모두 알고 있는 그 민요 내지는 동요를 이렇게 엮어서 그 이야기를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예, 이렇게 말로만 들을 게 아니라 공연 장면을 직접 보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첫 번째 장면 한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예, 지금 공연 초반에 아리랑 선율을 연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예,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고 어떤 메시지를 담았습니까? 일단 이 한반도가 생기고 우리 민족이 어떤 걸음을 내딛는 시작하는 느낌을 좀 도입부에는 내려고 했습니다. 홍사춘이 보이네요. 어두운 곳에서 손님의 앞길을 밝히는 그런 분위기 잘 전달했다는 그런 평가가 또 나오고 있죠. 네. 첫 번째 영상을 봤고요. 다음 영상도 볼 텐데요. 이 대목 좋았다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어찌 보면은 특별히 또 신경 쓴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나비가 날고요. 철조망이잖아요. 또 공명은 고향의 봄. 남북 다 알만한 그런 곡이었어요. 예, 다음은 이제 공연의 하이라이트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한번 또 볼까요? 예, 이 부분이요. 이 모든 악기와 음악이 아주 절정으로 치닫는 그런 모습이 인상적이었었는데 사실 또 피아노 연주와 사물놀이가 이렇게 또 잘 어울릴 거라고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것 같은데 예, 어떤 거를 좀 의도를 했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이제 앞에 고향의 봄처럼 두고 온 것들을 그리고 또 시나위에서 어떤 아픔이나 삶의 때를 씻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거쳐서 이제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희망을 위해서 나아가는 예.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느낌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반도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다 담아낸 건데요. 좀 보다 보면은 음악도 음악이지만 영상과도 굉장히 잘 어우러져서 네. 그동안 영화 음악 작업하셨던 게 아무래도 좀 많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거든요. 어떤가요? 사실 저는 영상의 문외한이고요. 네. 예. 그저 그냥 음악을 이렇게 만들면 영상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 생각만 가지고 머릿속에서 상상하면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미디어 파사드라고 하죠. 저 영상 네. 작업 그럼 맞아요. 마음에는 드셨나요? 본인의 곡에 네, 잘 네, 어우러졌다고? 네. 예. 매우 놀랐습니다. 이 연주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공연이 끝나고 인사를 하는 장면도 상당히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랬나요? 예, 그때 이제 아마 뭐 정신이 혹시 없으셔서 이제 북측 인사들 표정을 좀 보셨는지 김정은 위원장이나 이설주 여사 포함해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어떠셨어요? 직접 보시기에는 북측 인사들의 반응 좋았던 것 같습니까? 일단 연주를 끝내고 나면 머리가 하얘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예. 박수 소리가 컸던 것 같긴 합니다. 예. 머리가 아이고. 하얘졌다고 하셨는데 혹시 남북 정상이 같이 있어서 떨어셨다는 말씀이실까요? 항상 연주할 때는 이게 제가 최대한의 감동을 끌어낼 수 있을지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요. 그냥 그 순간 몰입하고 그게 끝나면은 이제 머리가 하얘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상회담 환송 공연 하나의 봄을 기획한 작곡가 정재일 씨였는데요. 또 많은 분들에게 큰 감동을 주신 점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일 씨였습니다. 네, 저희가 뉴스 초반에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에 열릴 것 같다고 전해드렸죠. 이 회담 성사까지 뉴욕 채널이 숨은 역할을 했습니다. 북한의 뉴욕 채널은 미국과 유일한 대화 창구입니다. 심재우 특파원이 북한 외교관들을 취재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뉴욕 채널 북한의 유엔 대표부는 정중동입니다. 10여 명의 북한 외교관들의 외부 활동은 포착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사리 만난 김인용 차석 대사는 여러 질문에도 끝까지 입을 굳게 닫았고 혹시 지금 미국 측하고도 대화를 하고 계신가요? 북한 대표부 사무실은 초인종을 눌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곳은 북한 대표부 외교관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 앞입니다. 뉴욕의 일반적인 동네에 비해 인적이 드물고 한적한 편입니다. 사무실에서 20분 거리로 침실 한 개의 집 월세가 200만 원이 넘지만 그나마 뉴욕 일대에서는 저렴한 편입니다. 외교관 월급이 500에서 1000달러로 월세에도 못 미치다 보니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활동 반경도 제한돼 주거지에서 40km를 넘는 곳에 가려면 미 국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They support the local community. They very respectful. They're not arrogant because of who they are and what they do. 뉴욕 채널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트위터를 분석하고 워싱턴 정가 분위기를 평양에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호입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의 밀수 혐의에 대한 관세청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 회장 부인에 이어 두 딸인 조연아, 조연민 씨도 해외에서 명품을 몰래 들여왔다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관세청은 여기에 관여한 대한항공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곧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조연아, 조연민 씨가 대한항공 직원들을 시켜 명품을 밀반입했다는 제보가 최근 모바일 메신저 제보방에 들어왔습니다. 관세청이 개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서 찾은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에 관한 제보입니다. 밀반입 물품은 주로 고가의 의류나 가방 같은 명품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주 중 이들 두 자매의 명품 반입에 관여한 대한항공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어제는 두 자매의 어머니인 이명희 씨의 명품 밀반입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내부 인사를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들 세 사람의 밀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신용카드 내역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병행하며 퍼즐을 맞추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경찰은 물벼락 갑질로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조연민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5월 1일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호텔 공사 직원에 대한 이명희 씨의 폭언과 폭행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 중입니다. 관세청과 경찰이 밀수와 폭행 혐의 입증에 속도를 내면서 이들 세 모녀가 모두 사법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오늘 사건 사고입니다. 서울 신촌의 영화관 근처에서 불이 나 관객 5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가락동의 상가주택에도 불이 나 주민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희뿌연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건물 밖으로 사람들이 빠져나오고 소방대원들은 분주히 움직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서울 신촌의 한 영화관 인근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서의 대피 권고로 영화관의 관객 5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극장 건물 옆 골목 쓰레기 더미에서 시작된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창문으로 시뻘건 불길이 뿜어나옵니다. 집안은 새카맣게 탔습니다. 오늘 낮 1시쯤 서울 가락동 4층짜리 상가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일가족 등 주민 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2층 가정집 안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50분쯤엔 경기 안산시 성곡동 하수처리장에서 작업자 1명이 떨어져 숨졌습니다. 49살 김모 씨는 수중 펌프에 묻은 오염물을 세척하다 8m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드루킹 김모 씨가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핵심 회원에게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 한모 씨가 내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됩니다. 경찰은 한 씨가 돈을 받았다가 김 씨가 구속된 다음 날 돌려줘서 대가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한 씨는 단순한 금전거래라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말 신생아 4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이대 목동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감염 예방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주사제 한 병을 한 명에게 맞추는 원칙을 무시하고 한 병을 주사기 7개로 나눠 균에 오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보안구역의 쓰레기통에서 3억 5천만 원 상당의 금괴가 나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5시쯤 청소 노동자가 제2여객터미널의 쓰레기통을 비우다가 1kg짜리 금괴 7개를 발견했다며 이를 세관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참 돌고래들이 힘차게 물 밖으로 솟구칩니다. 고래 바다 여행선이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울산 남구 장생포항 동쪽 해상에서 참 돌고래떼 2천여 마리를 발견했고 승객들은 40여 분을 감상했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오늘은 정치부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현송월 키입니다. 키라고 하면은 뭐 열쇠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음역대 이야기하는 키 말하는가 보죠? 예, 노래할 때 여자 키, 남자 키 할 때 그 키인데요. 이달 초 예술단 환송 만찬장에 이어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 만찬장에서도 현송월 단장과 가수 조용필 씨가 그 겨울의 찻집을 함께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 예술단 환송 만찬 때는 현 단장이 낮은 키로 불러서 조용필 씨 목소리가 더 잘 들릴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정상회담 만찬장에서는 이 조용필 씨가 평양에서는 현 단장이 키를 나한테 맞췄으니 이번에는 제가 맞추겠다고 했고 두 사람이 이 현 단장 키에 맞춰서 열창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두 사람이 이번에는 여자 키에 맞춰서 그 겨울의 찻집을 같이 불렀다는 이야기군요. 남자가 여자 키로 부르는 거 사실상 쉽지는 않은 일일 텐데 아무래도 가왕인 조용필 씨니까 가능했던 모양이군요. 예, 최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보면은요, 판소리 창법을 통해서 여자 키도 내게 됐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국악하는 사람들한테 정식으로 뭐 배운 게 아니고 흉내를 내다 보니까 그게 이제 거의 종의용 필요의 어떤 창법 같은 게 된 거예요. 남자 목소리의 키가 여자 목소리 키로 해야 되잖아요. 이 창은. 그렇군요. 뭐 여러모로 하여튼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이 조용필 씨의 공연이 처음부터 예정이 돼 있던 게 아니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만찬 중에 이제 현송월 단장을 주축으로 한 이 북측에서 예정에 없던 즉석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 공연을 마치고 난 다음에 남측에서도 답례를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조용필 씨가 무대에 오른 건데요.
피아노 반주도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있던 연주자가 즉석에서 쳐줬다고 합니다. 예. 또 역시나 함께 만찬에 초대됐던 가수 윤도현 씨도 분위기를 띄우겠다면서 직접 가지고 온 기타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윤도현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를 북한 여가수 분과 불렀다고, 또 시원하게 어쿠스틱 버전 나는 나비로 로큰롤을 했습니다라고 쓰기도 했죠. 예, 저렇게 셀카와 함께 SNS에 저렇게 글을 남긴 거군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만찬장 비하인드 컷이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잠시 전에 이제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그 청와대가 공개한 사진들 보면은 여러모로 어쨌든 정상회담의 좋은 분위기 자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홍준표와 생각 달라입니다. 예, 홍준표 대표는 뭐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반응, 뭐 위장 평화 쇼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네, 페이스북에 당일부터 계속해서 그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예. 우리 민족끼리는 문제가 없는데 미국이 문제라는 시각이 북측과 주사파들이 남북 관계를 보는 눈입니다라고 썼습니다. 예.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과 길고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 전화는 언제라도 최우선적으로 받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예. 홍 대표 얘기는 이 한미 간 공조가 안 되고 불협화음을 내는 걸 전제로 내놓은 말인데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제목이 이번 키워드의 제목이 홍준표 대표와 생각 달라였는데 홍 대표와 생각이 다르다고 선을 그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네, 일단 홍 대표는 이 가짜 여론조사 기관, 여론조작 세력, 어용 언론이 국민이 현혹하고 있다고도 썼는데 이와 좀 비교가 되는 게 이제 자유한국당이 경기도지사와 경남도지사에 각각 공천을 한 남경필 지사와 김태호 전 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어용 언론, 소위 어용 언론과 어용 여론조사 기관과 달리 이제 자신의 당에서도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남 지사는 어제 페이스북에 진일보한 합의 의미 있게 평가한다. 평화를 향한 여정은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님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예. 따끔한 충고와 비판도 아끼지 않겠다고 썼지만 모두 가짜고 쇼라는 홍 대표의 입장과는 확연히 달라 보입니다. 그렇군요. 김태우 전 지사 페이스북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환영합니다. 초당적으로 협력할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라고 썼습니다. 예. 섣부른 희망보다 냉정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충고와 함께 우리 당을 포함한 야당도 무조건 비판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와 선거 맨 앞에 나가 있는 후보들 간의 입장이 좀 다른 그런 모습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홍 대표는 선거 한번 해봅시다. 민심도 가짜인지 우리 선거에서 확인해 봅시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 옳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건데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작 한국당의 지방선거 대표 주자들은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지방선거가 한 50여일 남았나요? 네,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그 조만간 그 결과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겠군요. 비하인드 뉴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오늘 참 따뜻했습니다. 경북 울진은 30도, 강원 속초는 29도까지 올라 초여름처럼 더웠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기온이 오릅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높았던 미세먼지 수치도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는데 오후부터는 보통 수준으로 낮아지겠습니다. 예, JTBC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